이재명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그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체제로 그냥 공고히 해가지고 가면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오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예.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악재를 적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아하.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예.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대걸레가 갔다가 우리 와요? 쪽으로 오고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새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 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말씀으로는 아주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 생각이 진심이냐, 진정으로 진짜 뼛속처럼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듯이 스마트하고 유능하고 매력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냐. 저 말씀만으로는 정치인들 말하는 거야 뭐 얼마나 뭐 기가 막힌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재판의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모든 사법 리스크가. 그 재판을 너무 구차하게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근데 지금 같아서는 뭐 근육 손실이 너무 많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러고 금방 또 택시 한 1시간 타고 여의도 가고 이러는 걸 보면 그 재판 지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저번 하던 대로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통합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단결하자 이 메시지에 맞는 당 운영을 보여주면 저는 정말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지표도 그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바로 옆에서 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상민 고름 뭐 이런 가결표 던진 분을 고름이라고 말하는 그 정청래 최고위원을 제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입을 안 막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듣기 좋은 말을 자기가 입으로는 내밀지만 전혀 진정성이 없고 지금 밖에 있는 그 원외에 계신 분들을 다 데려와서 비명계를 어떻게 쫓아내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더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 후보도 진경훈 후보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을 걸지 않고 선거 유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또 상대를 자극할 수가 있거든. 그것도 알아요. 그 민주당 사람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정책 감각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세를 나온다라고 하다가 말았다가 막판에 딱 보니까 선거 여론조사 결과 딱 보니까 이거 이길만하네라고 하니까 막판에 유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을 얹은 거고 이것은 나의 승리다라는 명분을 딱 챙긴 거죠. 지금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덫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더 기세 등등할 겁니다. 그렇죠. 대표도 이제 기세 등등하고 영장 기각됐겠다. 최고위원회가 모든 것, 당직, 요직 모든 게 다 친명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그 개딸과 같은 강성 지지층한테 확신을 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더 극성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당이 빠져있는 덫에 그 수렁에 더 깊숙이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이제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네. 재판이 시작됐고 지금 저쪽에서는 영장 기각됐으니까 무죄라고 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된 후에 뒤에 된 사람이 그 무죄 판결 받는
비율이 네. 3.6%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형, 그것도 집행유예만 나와도 이 사람 피선거권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요번에도 뭐냐면은 그 소명된 위증교사. 네. 이건 세거든요. 네. 이건 소명이 됐다.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영장 기각 사유법이 야, 이거 판사가 그냥 작정하고 봐줬구나. 그러니까 하는데.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뭐냐고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뭐 유죄 판결이 나올 게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끝까지 아마도 그나마 그 유죄 판결을 피하는 방법은 이제 재판 지연밖에 없어요. 계속 지연할 겁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3심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피선거권을 잃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뭐잖아. 그럼 민주당은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외에 다른 대안을 갖다 다 밟아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유일한 대안인 이 대선 카드가 날아가 버리는 거 중간에. 이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아무리 버텨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대표를 하는 게 사실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재판받는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민주당의 승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든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공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표를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입니다.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승리를 이재명의 승리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승리를 했으니까 그걸 자신감으로 그거를 이재명의 자신감으로 보이지 말고 앞으로 그 재판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고 또 당내 통합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게 포용력 있게 나와야 돼요.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네. 당을 또 운영을 하면 이건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심판받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슨 이재명 대표한테 시혜적으로 무슨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무슨 총애를 받고 공천을 받고 그거는 전혀 그건 노센스고요. 좀 소위 비명계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해주라 마라 이건 아닙니다. 그걸 구걸하는 식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리더십이나 온전하게 원칙에 맞게 이치에 맞게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뜻이 모아지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공천이나 또는 개딸들 동원해서 윽박 지르고 겁박하고 이렇게 또는 몇 명은 또 사탕 발림해서 살짝 분열 이간책을 써가지고 한다. 이러면 비명계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태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을 과연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게 바로미터가 될 그 잣대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 최고위원 한석이 공석이거든요. 그 자리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두고 보시죠. 누구를 임명할지 이재명 대표가. 제가 단언컨대 비명계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원내외 그 측근 인사들이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한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만 전현희 위원장한테 직접 전화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당에서 좀 전현희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이분이 경남권 출신이잖아요. 경상권 출신이라서 그 원외에 서은숙 최고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충청권에서 어떤 여성을 한 명 추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아마도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비명은 비명계에 아니다. 대한 배려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설사 한다고 해도 지난번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을 그만뒀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거기 한두 명 있는다고 해도 별로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 별로 저기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대충 무슨 비명계를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구색 갖추기용으로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원칙에 맞게 이치에 맞게
당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는 통합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빈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실제로 밑으로는 부추기는 거거든요. 입으로는 뭐 통합하자, 화합하자 하고 이제까지 그랬습니다. 개딸들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한마디 툭 하지만 결코 말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추겼고. 아무리 그래도 아플 때 병상에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만약 통합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도 고려하겠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 부결시켜달라고 했던 거예요. 부결시켜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할 테니까 통합을 위한 그걸 만들 테니까 예. 얘들 좀 그 부결시켜달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번에 봤잖아요.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이 됐거든요. 공당의 대표라는 걸. 이거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나 하나 살자라는 거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을 해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고, 공천을 통해 가지고 내 사람들 끝까지 해서 당을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랬고, 김경수 전 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 전 지사,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역시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지만 유죄 판결이 났었죠.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아니 96%가 유죄가 나왔다니까요. 네. 아니 영장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은 딱 구속은 안 돼. 결론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꽤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저기 모순들이 좀 발견되거든요. 첫 번째는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해야 된다는 걸 갖다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직접 증거는 없다. 아니, 그 직접 증거라는 게 이제 녹음 테이프 같은 거, 예컨대 이재명이 정진상한테 지시하는 녹음 테이프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없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 남겨놓는 게 더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죠.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라고 했는데, 인정된다, 되나. 법원에서 따져봐라가 아니라 된다. 그리고로 돼 있어요. 그 엔드가.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화영이 자백했고 그건 법정 증거로 이미 확보가 됐다. 그럴 거거든요. 앞부분만 보면 영장을 집행하라는 얘기를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또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대표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아직 이화영 진술 뒤집어지는 거 이건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일단은 구속은 안 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꾀를 맞췄는데 실제로 따져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유죄 심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기각의 사유는 야당 제1당,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하기가 부담스럽다. 네. 판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재판인데 네. 재판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1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게 그 판단의 주요 사유가 되나요? 네. 오히려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원칙과 상식은 일반 국민,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를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일반 국민의 경우라면 그거는 더도 볼 거 없이 영장 발부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